그래서 이제 경향을 보시면 우리가 1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면 점수 비중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적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점수 비중이 되게 많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논술형이 이제 10점짜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5점짜리로 바꾸거나 4점짜리로 바꾸면 지금의 점수 비중과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원술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요때까지는 16년도까지는 우왕좌왕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2016년도 이후로 17년도에 디렉션이 하나 변합니다. 뭐냐면 키워드를 뽑을 때 the most appropriate words라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16년도에 키워드를 이제 레퍼런스 되는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메타포리컬한 비유적인 의미일 때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았고 사실 이게 그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렉션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에러 사항들을 본인들도 경험을 하고 채점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걸 인정하자, 누구는 뭐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경험들 속에서 그런 문제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해서 16년도에 딱 자신감이 붙고 나니까 17년도 문제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정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스탠다드하게 잘 된 이제 문제이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어떻게 해서 점수 비중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섞고 해서 점수가 확대됐고 2020년도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엄청 이제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 거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때는 점수 비중도 되게 높았지만은 문제 유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이직한 걸 묻는다 서술형이. 왜냐하면 언더라인하고 이거 뜻을 써라. 그리고 뭐 기입형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딩에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점수 비중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유형이 변했어요. 기입형이 줄고 그죠? 그랬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줄여가는 것 같아요. 왜?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문제들만 냈어요. 지문 안에 블랭크랑 아주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스의 이제 그 프레이즈의 뜻이 무엇이니 정도만 물었거든요. 복잡한 과제를 이제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점도 굉장히 용이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걸 다시 이제 지루해질 때가 됐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시험이 세팅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선대형으로 돌리거나 하기에는 그러면 완전히 저변학다가 돼버리잖아요. 상위에서 지금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점수 비중을 확대하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채점의 용이성을 위해서 채점 자체도 키워드가 좀 안 들어가고 이러면 다 점수 안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생각의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운영의 편의성을 최대한 지향하는 이제 시험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자신 있는 거예요. 문제 내는 것도 자신 있고 채점도 자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얹어서 뭐 점수 비중을 넓힌다,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점수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뭐 유지 정도는 이제 하겠죠.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도 이제 저도 24점에서 28점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입형이 강세라는 것은 서술형 안에 이제 기입이 들어간 상태죠. 전체 이제 기입형이 이제 줄게 되니까 기입형이 강세라는 얘기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리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초부터 리딩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라이딩이 안 돼요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 되게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 기입형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니까. 자, 서술형의 기본 과제로 출제된 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문의 길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21학년도 이제 시험을 보고는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점수 비중이 줄어. 그러면 쉽다고 느껴요.
이 그 일반 영어와 문학이 문항수가 증가하면 허걱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주니까 쉽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 어때요? 어렵습니다. 절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역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뭐 영교나 영어학이 조금 쉬워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인령과 문학만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제 영어학과 영교론이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반 영어랑 문학이 좀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아니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지금 정도의 난이도의 그런 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과 리딩의 이제 실력들, 문제 해결 능력을 탄탄히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학습할 때도 저는 이제 그 뭐죠,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도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작년 문제는 아니면 재작년 문제를 풀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self reflection을 여러분들이 해보셔라 라고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선상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점에서. 자, 10개의 문제를 이제 제가 문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뭐겠어요? 이해돼야 한다라는 이제 게 대부분이겠죠.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만의 방법과 순서가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나눠봤을 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사활 동안은 전체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봤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고 찾아야 되는 그거를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경우 답으로 써야 되는 영역을 지문에서 그 정보 외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자, 그래서 영역을 찾았어. 그러면 그 영역을 답안지에 키워드를 빠지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입형으로 갔을 때 기입형의 경우는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느냐예요. 이게 지금 문제 푸는 전략이거든요. 그냥 감으로 이걸 것 같아라고 접근해서는 이거는 내가 총 맞아도 되고 내가 적군을 총을 쏴도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지금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적진을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군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할 사항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기출 분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기입형의 경우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리딩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우리가 역할들을 쭉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사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렇게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알아. 그런데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되게 이제 계륵 같은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실망을 해요. 왜냐, 내가 리딩도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가 수아쌤이 맨날 얘기하는 이 단어의 역할 내가 이제 빈칸 뭔지 알겠어. 그렇게 막 복습까지 막 하고 해가지고 1월에도 문제 풀고 2월에도 문제 풀고 배운 지문으로 또 문제 냈는데 또 틀려가면서 막 했어. 그래도 안 찾아져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이제 괴롭히는 영역이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끝까지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지문의 이해도라고 하면 요지랑 문단 구조를 내가 이제 리딩했을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80% 정도는 이해된 것 같아. 근데 80% 지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60% 이상은 되겠죠? 한 70%? 그런데 한 80%는 돼야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정확성을 내가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만약 5, 6개 나온다고 하면 어휘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한 2, 3개 정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contextual meaning과 뭐 구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해결해보고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키워드는 아닌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키워드 라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몰랐다, 어휘를 몰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완해도 돼. 무엇으로? 기출 분석에 나온 지문에 있는 그런 어휘들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시에서, 문학에서 또 계속 또 이제 어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보완할 시간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7, 8월까지 쭉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 애드가 돼야 하지만, 만약 요거보다도 더 내려간다, 매우 아니다가 되면 이 부분을 뭐 책을 이제 보든지 충분히 좀 보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달성을 하도록 해 놓으시고,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매우 아니다라고 해도 돼요. 왜? 이 모든 게 다 돼야 이게 이제 되는데, 이 앞부분이 안 되는데 이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프랙티스가 굉장히 많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올랐을 때 이거는 최종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원 솔루션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다 점검을 해보셔야 이제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 기출 분석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아니다 수준의 파란 것을 이 오렌지 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까지는 매우 그렇다로 우리가 올려주어야 해요. 기입형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하고 찾는 것까지 올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찾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왜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표시를 했나 궁금하시죠? 같은 색깔로 할까?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문제가 공개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는 매우 그렇다, 100%가 가는 감까지 가줘야 돼요. 내가 정확히 알고 풀겠다 라는 것까지 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종 시험을 보실 때까지 이 라인은 사실 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보다 뭐 그렇다 정도? 그렇다 정도 되실 거예요. 요 정도 되실 거예요. 요 정도? 혼란스럽다, 선이. 그런데 우리가 기출 볼 때는 요 정도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있어야 정말 정확히 한다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그 목표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목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잘 푸는 건지, 100% 잘 푸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 상이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요. 자,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뭐야? 상이 없으면 그걸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100%잘 푸는 건지를 기출 분석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가지고 내가 잘 풀었어 못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만 있으면, 맞더라도 내가 뭐 얼떨결에 맞았는지, 틀리더라도 거의 찾았는데 마지막에 실수한 건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출 분석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알아라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 갭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기입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각 영역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을 가져가는 시간이 이제 기출 분석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이제 목표가 세워졌을 때 이제 7월부터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느낌 나올 때까지 내가 문제를 풀겠다, 그 느낌 나오도록 내가 이런 부분을 만져가면서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선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몰라, 빈칸이, 이러면 이제 리딩의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하시고, 우리가 1, 2월에 했던 이제 단어와 센텐스와 패러그래프의 그 역할, 지문 안에서의 역할,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색깔을 너무 못 쓴 것 같아.
그것을 만약 모르신다면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 자체를 모른다면 나머지도 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리딩 부분을 좀 이제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 6번까지 돼야 리딩은 내가 지문의 80%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지문에서 하는 역할을 몰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내가 오해하는 거지. 내가 80% 이해했다고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딩 부분이 이제 점검을 되시기 그리고 단어 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난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지문에서 이 빈칸이 하는 역할을 몰라라고 하면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꼭 점검을 이제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쭉 이제 해부를 해보고 나면 요게 이제 색깔별로 아시겠죠? 맨 윗 라인이 뭐예요? 리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석과 구문 이해는 기본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게 그냥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구문이 안 되시면 이제 구문 부분도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고, 자, 논리 흐름 기본이고요. 그리고 키워드 흐름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이제 피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기출 분석할 때 그 기출 지문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빼곡히 찾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쓰기는 정문 쓰는 게 제일 처음인데 이 정문 쓰기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그래머 for writing이 이제 그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정문들을 좀 이제 인풋으로 받아들이시고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서술답안 패러프레이즈 하는 건 우리가 3, 4월에 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면 계속 리라이트를 해보시면서 보충을 하시고요. 이 리라이트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약 쓰기가 안 되는지 요것도 이제 키워드 찾는 거랑 종합적으로 리딩을 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보완점들을 이제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충 학습 있죠? 그것을 매칭시켜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 이해는 기출 분석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리오래 만들어질 사항이고 말씀드렸듯이 시간 내에 풀기는 이 모든 것이 선순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지금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좀 정리가 되시겠죠? 학습 방향이.